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일각 1초도 포기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우리가 좀 짚어봤지만 여러 특검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듯이 민생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라든가 정부가 민생에 그렇게 매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지금 야당은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라도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된다. 특히나 난방비 폭탄에 물가에 금리에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어떤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갖고서 되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쌍특검을 얘기했는데 쌍특검의 어떤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50억 클럽 중에 곽상도 전 의원의 이 무죄가 나온 거는 국민들 다수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검찰도 마찬가지로 해서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50억을 받아서 사실상 이게 무죄가 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아버지를 두고 싶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생각인 것이고 아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이제 나왔는데 사실상 이번 1심에서 나온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 이후에도 즉 공소시효가 남은 상황에서도 거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금 전주가 무죄 나왔으니까 무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수사를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처벌의 어떤 근거가 약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혐의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면 조사건 실질적인 조사건 야당 대표는 지금 3번이나 부르면서 지금 대통령의 부인에게는 서면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검찰이 하는 그런 형평성 있는 수사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쌍특검이 이제 야당에서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인데요. 한편 지금 김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던 자금 관리자, 금고지기로 불렸던 인물이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전업에 쓰인 건 있나요? 네, 차장님, 바로 이 사람이 네. 지금 이 김 회장의 자금을 직접 관리를 했고 또 마련한 경위도 다 알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귀국한 이후에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북 송금입니다. 특히나 이 김성태 회장이 이 쌍방울이라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런 내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자금을 마련해서 왜 집행이 됐는지 실제 자금 관리인이 이제 귀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진위 여부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내역을 좀 보고 계시지만 이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금고지기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모든 자금을 관리를 했지만 그 중에서 많이 의혹이 되는 게 두 가지죠. 대북 송금 의혹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모두 관리했다라고 관측이 되는 그런 금고지기인데 이 사람이 어제 귀국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고지기에게 모두 귀국해서 모든 걸 다 증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매제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매제였겠죠. 근데 아마 이제 김성태 회장도요, 상당히 유동규 씨처럼요, 이재명 대표한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유동규 그때 본부장도 얼마나 그 이재명 대표가 무시하고 해석이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김성태 회장이요,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캠프에 있던 변호사 6, 7명이
법률 고문 내지 사회이사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쌍방울하고 인연이 내의 한벌 사회봉밖에 없다?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제가 알기로에 내의도 입은지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진실을 밝히라 이렇게 말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밝힐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대북 송금인데요. 이 부분이 자꾸 이게 증거가 없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 납득이 안 되는 게 보십시오.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첫째는 이제 그 쌍방울의 여러 관계자들의 정언이 있고 이게 정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김성태 회장은 조폭 출신인데 소설가 출신이 아니에요. 소설을 쓸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뭐 형이 안 되니까 아우가 대신 내고 이런 소설을 어떻게 씁니까? 소설가 아니단 말이에요. 김성태 회장은 사학가고 조폭 출신이지. 따라서 이게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 이분이 출장 갈 때 출장 보고서를 쓰잖아요. 전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인한 게 다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북한에 방북으로 돈을 보낼 때 북한의 초청장이라든지 친서라든지 이런 게 물증들이 차고 넘치는 이런 게 부분 아닙니까? 이걸 저는 이분이 재경총괄본에 와서 이제 수사에 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게 정언할 걸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변호사비 대납 수사도 자꾸 이게 뭐 끝난 거 아니냐? 왜 그 공장에 못 실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널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시작입니다. 그 20억 대납, 이 전환사채 200억의 흐름을 손바닥 보듯이 보는 거는 이 매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분이 그 자금 흐름들 아마 이게 진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검찰이 지난 3일 재판에 넘긴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을 함께 보시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대납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도 김 회장이 냈다는 사실을 명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백현동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 검찰이 이 대표를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쌍방울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백현동 의혹 관련된 부분도 검찰에서 뭔가 관련자들을 다 수사한 후에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라든지 관련된 이제 객관적 자료들, 서류들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한 후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다시 한번 소환할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수사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지금 일단 드러나는 얘기들, 즉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제안으로 대북에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부분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그런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가 되었지만 그 부분은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그 일방의 어떤 이야기들만 가지고 공소장에 적시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대목인 것이고요. 일단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일정에 따라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옥중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도 시켜준 적이 없고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으로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아는 바가 없으며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해봐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필요하다면 대질신문까지도 해서라도 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살펴봤습니다.